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전지연구센터 조우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전고체전지가 지금까지 이제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고체전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 전고체전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서 얘가 왜 상용화가 가능한지, 어떤 기술들이 LIB를 넘어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고체전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후막 전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후막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양의 그 전극을 올린다고 하면은 집전체 하나에 많이 올리니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만 우리가 올려서 집전체 하나에 올렸다면은 집전체 하나에 40을 올리게 되면은 집전체 한 장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것처럼 그 전극의 후막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만큼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고체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체전지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극을 만들 때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지를 사전에 미리 섞어서 전극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 두껍게 만들더라도 깊이 방향으로 그 전해질은 다 침투가 되어 있는 형태겠죠. 따라서 후막을 하더라도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KT에서도 진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NCM이라고 하는 그 양극 활물질을 적용해서 전고체전지의 양극을 만들었을 때, 후막을 만들었을 때 8mAh/cm 제곱이 충분히 구현되는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극에서 우리가 높은 용량을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이제 음극에서 어느 정도 받아줘야겠죠. 특히 이제 삼성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에노드리스 무음극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집전체만 있고 그 위에 이제 실버와 그 카본의 복합체의 막을 살짝 이제 올리기만 합니다. 원래 이제 음극이라고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 리튬이나 이런 걸 썼었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음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AGC라는 이런 물질들을 코팅해서 두게 되면은 충전을 할 때 이제 양극에 있었던 음극들이 넘어오면서 음극 쪽에 이제 실버나 이런 거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얼로이를 만들고 이런 이제 그 구동 체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음극이 상당히 얇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이슈, 어떤 것들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고체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고체전지는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수분과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분과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응을 하면서 황화수소가스라는 물질을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화수소가스는 독성의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이 작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일본에 이렇게 온천 여행 혹시 가보신 분들, 뭐 하코네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게 유황가스 냄새 나죠. 달걀 썩은 냄새. 예. 그게 이제 황화수소의 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체전지 자체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온 전도도가 저감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고체전지를 만들 때 가장 큰 난제는 뭐냐면은 수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된 환경에서만 셀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공정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황화물 고체전지질 내에 어떤 그 첨가자 개념으로 어떤 그 황화수소 가스 혹은 수분과 어떻게 반응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캡처링을 해서 하는 그런 첨가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희 이제 KT에서도 이제 많은 조성대에서 연구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옥시설파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을 좀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체전지질의 이제 황의 일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소로 치환을 시키면서 대기에 노출시키더라도 그 황화수소 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온 전도도의 저하도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고체전지를 셀 제조에 있어서 많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고체전지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모든 그 전지의 구성 요소들이 고체 상태의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극을 만들 때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만드는데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지 사이사이가 이제 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황화물을 어느 정도 눌려서 계면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기공들은 어느 정도 그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기공들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전지 내에서 리튬을 이동시키는 유효 이온 전도도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억제시키기 위한 기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산화물의 양극 화물질과 황화물의 고체전해질 사이, 아니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그 탄소, 그러니까 그 우리 도전제 사이에서의 어떤 전기화학적인 부반응 이슈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소재의 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체전해질을 미리 파해서 작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양극 활물질은 보통 이제 전고체전지에서는 기존 LIB에서 사용하던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입자 사이즈가 양극 기준으로 10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칭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고체전해질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져야 돼요. 실제로 이제 고체전해질을 1마이크로로, 그리고 이제 5마이크로 썼을 때의 샘 이미지라든가 전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작은 것을 썼을 때가 율특성이라든가 용량이 훨씬 더 잘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전지에서 내부에서의 어떤 접촉, 그 푸어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공정들이 필요한데, 현재 전고체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WIP라는 이제 공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온관 등압 가압이라고 해서 접촉성을 향상시키려면 기공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한 공정인데, 전극 셀을 만들 때 이제 양극 아니면은 뭐 고체전지층 같이 최대한 이제 밀착을 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이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고체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특성까지 지금 나오느냐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고온 충전이라고 하는 고온 급속 충전에 대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고체전지의 이온 전도가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급속 충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온 전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도 정도까지 올려서 그 특성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6분으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구현할 수 있는 방전 용량이 10시간 충전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에 한 85%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도 구현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전고체전지 기술은 그 전기차용에 맞는 급속 충전 특성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고체전지는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가 아니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전고체전지가 많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체전해질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현대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뭐 코나 전기차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팩의 코스트가 한 8,000불 정도로 지금 되고, 분리막과 전액이 차지하는 가격이 한 1,15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전고체전지를 바꿀 때 소재 관점에서는 고체전지 가격이 한 1,150불 정도 수준으로만 온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LIB의 이제 그 버금가는 가격대가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의 전고체전지를 보시면은 37만 불입니다. 37만 불. 한 5억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나 하나 샀는데 전지가 5억 이러면은 롤스로이스를 사겠죠. 이거 안 사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Li2S의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12,000불 정도가 됩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고체전지를 만들면은 킬로그램당 고체전지 가격이 한 5,000불 정도가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리튬과 황밖에 없죠. 얘 둘이 킬로그램당 그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겠죠. 리튬은 살짝 비쌀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킬로그램당 12,000불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죠. 아직 이 Li2S라는 소재를 저가형으로 양산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가격이 책정이 된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타겟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리튬황도 지금 양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수 케미컬, 지금은 이수 스페셜리티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Li2S를 상용화를 위한 국제 과제를 실행을 했었고, 리튬의 가격에 따라 이게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타겟은 킬로그램당 50불로 책정을 했습니다. 결정 구조라든가 전지를 만들 때 특성들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양산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고체전지의 가격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고체전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전고체전지 기술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소에서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뭘 연구를 했다더라 그런 기사들을 보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은 그 기업이 정말 괜찮은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뻥을 치는지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고체전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직 이제 제품이 작은 사이즈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고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아직 안 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전고체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차전지랑 다른 게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모든 게 고체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WRP의 공정 그 공정이 아닌 뭐 다른 공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라서 셀 기술의 그 발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LIB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용량이라는 게 늘어난 게 소재의 혁신보다는 뒷단에 가서는 셀 기술의 그 혁신이 상당히 컸거든요. 작은 셀로 시작했다가 이걸 점점 키워서 셀 기술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시장에선 서두르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